얼마 전이었죠. 5월 중순에 인터넷상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장기 투자에도 소용없다라는 취지의 글이었는데요. 자, 26개 유명한 종목들이 오랫동안 보유한 결과 엄청난 마이너스 손실이었다라는 취지로 해서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 올리셨는데 그 글이 SNS, 여러 인터넷 글 등등에 이렇게 확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 종목들 이름 붙이기가 뭐해가지고 개차반 종목이라고 쉽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정말 실망스러운 주가를 만들었는데, 자, 저런 개차반 종목들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108차 정기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일부 내용을 들고 조금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5월 중순이었어요. 갑자기 인터넷 게시판, 다음 네이버 카페 게시판, 그리고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여러 군데서 자, 이런 글이 돌았습니다. 현대차를 십몇 년 보유했더니 마이너스 33%, 대우조선해양을 15년 전부터 보유했더니 마이너스 93%, 현대건설 28년 전에 매수했으면 마이너스 98% 등등등, 이런 내용이 적힌, 인터넷 글이 세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요 글들이, 라임이 딱딱 맞아요. 그래서 랩으로 해도 뭔가 발음이 딱딱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랩 좀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너무 쉽게 나와요. 제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K 주식, K 한국 주식 장기 투자 결과, 장기 투자 결과는 안 좋다, 이런 식의 제목입니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온 종목들이 총 26개거든요. 이 종목들이 정말 치명적인 엄청난 실망스러운 손실이었는데, 자, 저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치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종목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트를 꺼내봤더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차트는 현대건설의 20 몇 년 동안 주가 차트인데요. 요게 이제 로그 스케일로 나와 있다 보니 이렇게 훅 빠졌다가 이거 별로 안 빠진 거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정 주가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90 몇 %입니다.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94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큰 손실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계속 드린 것처럼 저 종목들 오합지졸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 있었을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주 금요일 정기 세미나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접근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 동일 가중 전략으로 이들 종목을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들 중에서요, 그래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좀 장기 스케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0년 이상 주가 데이터가 있는 종목들만 리스트 했고요. 그 중에 한 종목 빼고 25개 종목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연말부터, 다르게 표현하자면 2011년 연초부터 해서 매년 연말마다 이 25개 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재배분합니다. 이건 이제 25분의 1 하면 한 종목당 4%가 되겠죠. CJ, CGV 4%, GS 4%, HMM 4%, KTNG 4%, LG 디스플레이 4%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이거 가려졌나요? 이렇게 있어요. 현대차도 4%, 현대모비스 4% 등등.
예, 종목은 그대로 가되, 예, 매년 연말에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들 종목들을 보면 어떤 종목은 특정해 마이너스 70%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70% 가더라도, 예, 그해 연말에 다시 비율을 4%로 맞춰주고, 예, 요 동일 가중 전략으로 해서, 예, 종목들을 매년 연말마다 스무싱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비율을 다시 맞춰주고 1년 보유하고 또 비율 다시 맞춰주고 이러한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저 작업을 하기 전에 저 종목들의 연간 수익률을 보다 보면 정말 암울했어요. 마이너스 70%도 있고 이거 내가 작업을 해야 되나. 아유, 이거 결과 뻔하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한 해 그렇게 빠진 종목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나오겠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왼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오합지졸 종목들, 예, 장기적으로 성과가 안 좋았다는 그 오합지졸 종목들을 저는 개차반 포트폴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개차반 포트폴리오들의 연간, 예, 수익률을, 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게시글에 나온 그 뉘앙스 분위기로 보면은 그냥 쭉 우하향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치명적인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의외로요. 2012년, 2014, 15,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11, 그리고 2022년 5월 24일까지 제법 많은 기간에서 코스피 지수보다 우위의 성과를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여기 있는데 그 전에 요거 먼저 뽑았거든요. 의외로 양호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률을 추적을 해봤더니 계좌반 포트폴리오, 이거 동일가중이라고 했잖아요. 비율이 똑같은 동일가중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종합주가지수의 누적 수익률 20%대 후반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인터넷 게시글로만 보면 이렇게 갔어야 돼요. 매년 대폭락 하면서 쭉쭉 빠졌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종합주가지수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동일가중으로 저거만 했는데 어떻게 수익률이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고 그런 대로 쫓아가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체계적인 전략의 힘인데 그 체계적인 전략의 힘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논리가 적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 종목마다, 예, 그 인터넷 게시글을 보게 되면요, 종목마다 다른 기간, 예, 다른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어떤 종목은 28년, 어떤 종목은 4년 만에 엄청 빠졌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보게 되면, 그 손실률을 보게 되면요, 최고점 대비 손실률이에요. 즉, 그 이전에 생각보다 좋은 시기들도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25개, 리스트, 글에 나와 있는 건 총 26개고, 25개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잖아요. 10년 이상 데이터 가지고 있는, 빠져있는 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들이요, 상장 폐지 등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은 없었어요. 어쨌거나 주식시장에 생존하면서 남아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용이 나타났냐? 예, 2번이 이제 3번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동일가중 포트폴리오의 힘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가중 포트폴리오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앞서 언급드린 그 포트폴리오는 매년 연말에, 예, 같은 비율로 비율을 맞춰서 재세팅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A 종목, B 종목, C 종목, 등등등등 해서 25개 종목이 있어요. 자, 어떤 애는
자, 4%씩 쭉 했는데 A라는 종목이 다음에 반토막이 나서 뭐 좀 많이 줄었다 하겠습니다. B 종목은 좀 올랐을 수도 있죠. 뭐 6%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비율을 4%씩 맞춰주잖아요, 연말에. 그러면 A 종목은 비율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요 비율만큼 채워 넣어줘요. 예, 2%포인트만큼. 반대로 B 종목은 지금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2%포인트만큼 줄여주게 되죠. 그래서 4%를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 종목은 이렇게 빠졌을 테니까 저가에서 뭐 와장창 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매수를 해주게 됩니다. 저가 매수. 그리고 B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비율이 커졌어. 그러면 일정 부분 팔아버리게 되죠. 예, 매도. 비율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 매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가 매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예, 해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Buy low and sell high. 예, 그래서 이제 블래쉬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이제 투자자들의 이상향이죠. 예,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고. 이러한 현상을, 뭐, 노골적으로, 뭐, 최고점에서 내가 팔고, 사고, 예, 최저점에 사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블래쉬 효과를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에, 저는 이제 스무싱이라고 표현하는데,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 결과 아무리 개차반과 같은 오합지졸, 예, 오합지졸과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들 속에서 그래도 망하는 수익률이 아니고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저기에 언급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해서 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네 이러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이렇게 또이라든가 예, 살짝 상승하는 종목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예, 개차반 포트폴리오들이 주가 지수랑 비슷한 성과였다 할 때 좀 그거보다 양호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주가 지수보다 우위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언급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 인터넷 게시글을 찾아보신 다음에 거기 있는 종목들의 뭐 20몇 년 전, 뭐 10몇 년 전 그 시점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그 종목들은 그 시절의 우량주로 칭송받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편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을 발굴할 때 지금 이 시점에 찬양받고 우량주라고 하고 칭찬받는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될 그러한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투자 전략을 참고하는데 예, 오늘 증시 토크 하나의 참고 레퍼런스로서 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